오늘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그 병인과 증상 그리고 또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 안의 구조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코 안에 보면은 그 이 모습은 뭐냐면은 이제 코를 우리가 밑에서 코 밑에서 이렇게 위를 그 향해서 본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는 양쪽 코 비강이라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중간 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비중격이라고 하고요. 오늘 얘기할 게 이제 이것들입니다. 그다음 코 양쪽에는 이렇게 콧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쪽 코 안에 이렇게 동그란 점막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제일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 제일 막히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하비각계라고 해서 아래 콧살을 말하는 거고요. 또 중간 콧살이라고 해서 중비각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 양쪽 코를 나눈 중간막 비중격이 어떻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이렇게 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쪽 공간, 이게 휘어 있는 쪽 공간이 이 까만 틈 공간인데 너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콧살하고 아래 콧살과 비중격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정말 닿아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돼서 좁아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한쪽 콧살이 이제 아래 콧살은 이제 닿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이지만 중간 콧살, 중비각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한쪽은 보이는데 휘어있는 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왼쪽 그 휘지 않은 쪽 공간은 원래는 이제 넓어야 되는데 이 콧살이 보상적으로 반대쪽 넓은 쪽 콧살도 더 커져가지고 이걸 이제 보상성 비유 또는 대상성 비유라고 하는데 이렇게 커져가지고 끝내는 양쪽 다 좁아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이 오게 되냐면 이제 특히 이제 유독 코 막힘 현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특히 휜 쪽은 유독 막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넓은 쪽 같은 경우에도 막히는 현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막히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넓은 쪽은 안 막힐 것 같지만 넓은 쪽을 유독 막혀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비중격 만곡증에 의한 것 그리고 또 그 콧살이 대상적으로 이제 보상적으로 커진 이 비유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코 문제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코라는 거는 호흡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첫 대문이나 마찬가지고 첫 관문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안 좋으면은 그 코 이후의 호흡기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비강이라든지 입안 쪽의 구강이라든지 인두라든지 후두, 기관지, 폐까지도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대문이 잘 열려 있고 기능을 잘 해야지 밑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첫 관문이 막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 쪽의 문제, 구강 문제, 후두 쪽의 문제, 또 기관지나 폐 쪽의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기 시작이면서 호흡기 건강의 시작은 역시 코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중격 만곡증의 수술은 대략 요약해 보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만 마취하는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요. 또 시간은 대략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 정도 걸리고 또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고 출혈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이제 통증을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통증 자체도 거의 수술 중 통증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 안에 구멍을 통해서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도 없고 겉에 그 겉모습이 변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합병증도 없습니다. 그 개념을 이 수술의 흐름을 단순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비유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창틀이거든요. 창틀이 있는데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 창틀에 딱 그 창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유연한 플라스틱으로 이제 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이 창틀을 만들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이 플라스틱 자체가 창틀의 크기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창이 플라스틱이 당연히 휠 수밖에 없죠. 이 한쪽으로 뭐 밖으로 휠 수도 있고요, 안으로 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휜다는 건 뭐냐면 이 창틀의 크기, 높이보다 이 플라스틱의 길이가 굉장히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는 부분이 있는 거죠. 플라스틱 아래쪽이 창틀의 크기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잘라낸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딱 창틀의 크기에 맞게끔 쫙 펴지는 겁니다. 휘지 않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비중격 만곡증의 전반적인 수술의 개념입니다. 코에 한번 코로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아까처럼 이제 여기는 콧살은 지금 생략했습니다. 조금 비중격만 보기 위해서. 비중격이 이렇게 한쪽으로 휘어 있을 때 이걸 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부분이 있겠죠. 이경 연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부분적인 절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딱 맞게 됩니다. 아까 창틀의 높이처럼 휘어졌던 부분이 딱 펴지면서 완벽하게 쫙 펴진 그 창틀의 창이 되겠죠. 그러면서 남은 부분은 일부 이제 불가피하게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 제거되는 부분도 역시 아래쪽이잖아요. 코 모양과 전혀 지장 없는 부분이 되겠죠. 안전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그 간단한 개념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술식들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그 개념만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정도, 휘어있는 정도라든지, 휘어있는 위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술식들이 동원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호흡기 문제들, 코막힘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들, 이렇게 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런 호흡기 문제, 코 호흡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두라든지 후두, 구강, 기관지, 폐 이러는 아주 그 호흡기의 첫 관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폐 문제라든지 기관지 문제, 그 다음에 인두나 후두에 대한 호흡기 건강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리고 집중력 향상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코감기만 걸리더라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겁고 두통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그런데 그 비염이나 이 비중격 만곡증을 가진 분들은 그런 집중력 저하라든지 두통, 그 코에 의한 비성 두통 이런 것들이 뭐 늘 갖고 다니시는 거니까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코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그 학생들의 집중력 문제라든지 직업상 집중력을 요하는 분들은 집중력이 정상화되면서 아주 뭐 그 학습 능력이라든지 그 업무 능력이 굉장히 향상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코골이라든지 수면무호흡의 치료로도 이 코 비중격 만곡증이 사용되는데요. 왜냐하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의 병인 그 원인 자체도 코를 시작으로 해서 그 호흡기 전반 중에서 어딘가가 막히는 것에 의해서 오는 그 폐쇄성 코골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병인과 증상과 수술력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코코모 위비인후과는 코 수술이 대략 한 5,000회 이상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축적된 그 수술 기술이죠. 술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환자분들의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5,000회 정도의 수술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여러 의사들이 합쳐서 5,000회를 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의사, 제가 집도를 다 한 수술이기 때문에 상당한 횟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괄목할 만한 횟수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아주 다양한 환자분들이 있었겠죠. 5,000회 정도면. 그래서 여러 케이스들, 이런 환자들 수술을 아주 만족스러운 수술을 시행했었고요. 환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제 나만 이런 코 문제가 있구나, 나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실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코 문제로 고생을 하시고 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게 수술적 치료로서 아주 드라마틱한 해결을 볼 수 있거든요. 드라마틱하게 이제 향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하고 또 치료를 받으시면 해결의 길이 보인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